좀 나아요. 이렇게 이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은 또 좀 위험한 거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런 건 안 하는데 이제 앉아서 어떻게 되냐면 양상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고 앉아있고 잡생각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얌전하죠.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멍하니 있고 그나마도 그것마저 안 하면 그다음에 졸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기에는요. 얘는 왜 이렇게 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병원에 데려오는 아이들 중에 많은 수는 ADHD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임상 증상은 연령에 따라 싹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ADHD 증상을 뇌의 발달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오진을 하기도 쉽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얘 ADHD 아니에요 라는 둥 내지는 아이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행동마저도 얘 ADHD인 것 같아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미숙해서 결국은 각성도가 떨어지니까 잘 졸고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왜 그 자동차 안에요. 그 일명 무슨 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카페인 음료. 네. 그거 박스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안 그러면 졸려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회의에 가면은요, 엄청 졸아요. 임금 인상 이 얘기 안 할 때는 졸아요. 졸다가 뭐 임금 인상 눈을 탁 떠요. 관심 있는 거 탁 뜨고요. 그 다음에 회의 때 졸다가요, 네. 회식 가잖아요. 그러면 또 눈을 반짝거려요. 그래서 좀 쓸데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두엽이 미숙하면 뇌 활성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나대던 애와 중학교쯤 가서 고등학교 가서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가 전쟁이고 정말 왼수 같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맨날 전화 와요. 어머니, 얘 좀 학교 지각 좀 안 하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거의 죽으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양상을 이걸 비교하기가 일반인들로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이거였더라라는 거죠. 어릴 때 막 나대고 가만히 안 있었던 것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가서는 조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슷하게 결과물을 얻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효능감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설사 꼴찌를 하더라도 자기 나이에 해나가야 되는 공부는 따라가야 기본적으로 뇌도 발달하고 학교 생활도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8시간을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졸거나 멍 때리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떠들거나 왜냐면 이게 언어 충동성 때문에요. 질문이 떠오르면요. 말이 하고 싶어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요. 선생님이 자 오늘은 과학 시간에요. 비가 온 다음에 왜 무지개가 떠오르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중을 잘하는 아이들은 아 오늘은 무지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반면 ADHD 아이들은 아 무지개 레인보우 레인보우. 선생님 레인보우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그럼 선생님 조용히 해. 그러면 저 레인보우. 그리고 선생님이 못하게 하면 이래요. 야 무지개가 레인보우인 거 아니야. 옆에 한테라도 떠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중얼거려. 레인보우인데. 이러고 있느라고 사실은 선생님이 한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놓치게 된다고. 이게 충동성이에요. 이게 충동이라는 게 꼭 과격하고 난폭한 게 아니라 어쨌든 생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렵고 자기 하나가 뭐가 딱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온머리를 다 덮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엄마하고 갈등을 겪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피자가 먹고 싶어요. 갑자기 코로 피자 냄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온 머릿속에 피자 생각이 가득 차요. 그래서 엄마 피자. 그럼 엄마 너 숙제해 엄마가 사줄 거야. 그러면 피자만 먹으면 잘할 텐데. 그럼 엄마 숙제해. 그럼 마음이 콩밭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 끝나면 사줄게. 그럼 이제 막 빨리 해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오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다시 하라고 그래요. 다시 해. 그럼 뭐라고 하냐면 피자도 안 사주고 한 공부를 또 하라고 그런다고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피자집 문을 닫으면 아이가 막 울고불고 자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 꼭 사줄게. 그러면 이제 눈물을 닦고 자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잘 안 일어나는. 일어나자마자 엄마 얼굴 보면 엄마 피자. 아이고. 이게 바로 충동성입니다. 이렇게 잘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어떠한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거를 접수해서 이해하는 것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주의력이 떨어지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이요. 이게 기억력이 떨어져요. 근데 기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성은요.
기억을 잘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쓸 건 빨리 써서 버려야 돼요. 중국집 전화번호 같은 건 빨리 보고 띠띠띠 누르고 버려야 되거든요. 내지는 중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야 될 걸 저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언제 바꿔주겠다고 한 얘기는 기똥차게 기억해요. 몇 날 며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 기똥차게 기억합니다. 그 사람 오늘 하루 스케줄 쫙 기억하고 있어요. 반면에 뭐뭐뭐 준비해서 어디에 오라는 거는 사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 자리에서는 들은 것 같아요.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암기하고 나면 나중에 스펠링이나 이런 게 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학업에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동반되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혼나요. 눈 뜨면 잘 때까지 어린이 나중에는 우울하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맨날 좋다는 얘기는 듣는데 뭐 학업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신감 없어지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썩 좋지 않으니까 화를 내거나 쭈그러들어 있으니까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제대로 해내야 그래야 안 불안한데 이 아이들은 능력은 갖고 있지만 이 능력을 생활 속에 잘 조절해서 적용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뭐가 늘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한 10년 갈등한다고 보세요. 거의 왼수예요, 왼수. 막 악을 쓰고 서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요즘 걱정하는 품행장애. 나쁜 짓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돈 들고 튀어나가고 거짓말하고 뭐 집에서 돈 훔쳐가고 애들이랑 뭐 밤에 늦게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 툭툭 건드리고 애는 나쁜 애가 아닌데 친구가 야, 쟤 삥 뜯자 그러면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의 집중력,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결과 예측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순간 결과를 예측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 담배 피는데 망봐 그러면 그래? 그냥 순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망을 보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을 그 순간 못 해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중에 불러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순간은 결과 예측 능력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저지르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아이들의 40~50%가 틱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틱하고 ADHD가 잘 구별이 안 되시겠지만 이 틱은요, 우리 앞에 전두엽에서는 이 아이들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반면에 틱은 뒤쪽 뇌에는요, 도파민의 활성도가 원래 낮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뭔가 좀 아까 제가 풋과일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덜 연그러서 이게 뭐가 좀 거꾸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낮아야 될 땐 높고 높아야 될 땐 낮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높아서 생겨나는 문제가 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생물학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또 ADHD 증상 때문에 맨날 혼나니까 스트레스 받아 틱이 심해지고 그렇죠. 틱 때문에 또 조절 안 돼, 힘들어. 이게 아주 악순환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까 쭉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 ADHD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DHD는 라이프롱 프로블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이 나이는 여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다른 기능은 여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집중력 뇌는 자기 나이보다 미숙해요. 이만한 격차가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을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 둔다고 뇌가 멎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라요. 자라는데 문제는 이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라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하고 가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낫습니다. 치료를 안 해도. 근데 문제는 이 격차로 인한 문제가 늘 생기는 거죠. 7살 때는 이 격차로 인한 문제가 또 있어. 10살은 10살대로 이 격차로 인한 문제가 또 있어. 15살은 또 15살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 격차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늘 문제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 뇌를 하여튼 연결이 길이 뻥 뚫리게 해주는 여러 가지의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이 격차가 계속 남아서 아주 어린 신생아 유아기부터 해서